이번 강의에서는 익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Node.js에 있는 HTTP 모듈을 이용해서도 서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굳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익스프레스에는 HTTP 모듈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우팅을 다루는 것도 훨씬 쉽고요. 미들웨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과 서버의 응답 사이에서 중간에 처리하고 싶은 함수들을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웹브라우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템플릿 엔진을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 엔진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장점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는 파일들은 기존의 작업 폴더가 아니라 새로운 작업 폴더를 만들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VS 코드에 폴더가 지금 열려 있을 텐데 일단 현재 폴더는 닫아주세요. 파일 메뉴에서 폴더 닫기를 하면 지금 사용하던 작업 폴더가 모두 사라집니다. 익스프레스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업 폴더를 추가할게요. 파일 메뉴에서 폴더 열기를 선택해서 다운로드한 실수 파일들 중에서 My Contacts라는 거를 가져와 주세요. My Contacts라는 폴더가 있죠. 이어서 이 폴더를 선택한 후에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네, 이 My Contacts라는 작업 폴더는요, 연락처 관리자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폴더예요. 이 My Contacts 폴더에서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만들고 연락처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앞으로 공부해 볼 것입니다. 현재는 이 폴더에 Node.js 환경이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npm 초기화를 통해서 Node.js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여시고요. npm init npm init이라고 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가장 먼저 패키지 네임이 나와요. 이 패키지 네임은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되도록 소문자를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컨텐츠 매니저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전을 넣어주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은 기능이 달라질 때마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버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0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엔터를 눌러줄게요. 디스크립션에서는 다른 사용자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심플 컨텐츠 매니저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엔트리 포인트, 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파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 폴더 안에서 어떤 파일을 실행을 해서 앱을 시작할 것인가. 저는 app.js라는 이름을 사용을 할 거예요. 테스트 커맨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 전에 여러 번 테스트를 거칠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명령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git repository, 이 애플리케이션을 git에다가 푸시하고 있다라면 그 git 저장소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도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author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이센스는 여러분들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라이선스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라이선스 종류가 아주 많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라이선스를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라이선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본값 ISC로 그대로 가겠다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package.json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돼요. 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yes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작업 폴더 안에 package.json이 생겼죠.
제가 입력한 내용대로 작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이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다시 터미널로 가서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npm i를 쓰거나 인스톨을 쓰거나 그 다음에 설치할 패키지 이름 익스프레스. 자, 이렇게 하면 익스프레스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셔야 돼요. 네, 설치가 끝났네요. 왼쪽 작업 폴더를 보시면 노드 모듈스라는 새로운 폴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는 익스프레스 패키지와 관련된 파일들이 저장됐을 거예요. 한번 열어보면요. 우리는 익스프레스만 설치를 했거든요. 여기 익스프레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익스프레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 패키지들도 함께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package.json 파일을 보시면 dependency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익스프레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4.18.2 버전을 사용한다 라고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여러분은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치할 게 있는데요. 노드몬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거예요. 서버 코드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실행하던 서버를 멈추고 다시 서버를 실행해야만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됐었어요. 우리가 서버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단 한 번에 끝나는 법이 없죠. 여러 번 수정하고 테스트하고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서버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했다가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등장한 게 노드몬이라는 패키지고요. 이 노드몬 모듈을 사용을 하면 코드를 수정했을 때 서버를 종료하지 않더라도 수정된 내용을 바로바로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노드몬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몬도 익스프레스와 똑같이 npm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npm i 노드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노드몬 같은 경우는 이 모듈 자체가 개발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존성에다가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노드몬을 설치할 때는 몇 가지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save, dev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모듈은 개발하는 동안에만 사용을 할 것이고 나중에 앱 코드를 배포할 때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옵션을 써줄 거예요. G라는 옵션을 붙여줄 것입니다. 이 G라는 옵션은 글로벌을 나타내줘요. 한번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스템에 있는 다른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로 설치를 해줄 거예요.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패키지가 설치되었는데요. 한번 package.json을 볼까요? 앞에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시에 포함이 되었었지만 방금 설치한 노드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노드몬은 앱 코드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이제 필요한 모듈 두 가지를 설치해 보았으니까 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서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npm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시작하는 파일의 이름을 우리는 app.js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버 파일은 app.js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왼쪽 작업 폴더에서요.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파일을 선택을 해주세요. 파일 이름은 app.j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서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일단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지고 와서 익스프레스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프레스를 실행을 시켜서 바로 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서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앱이 앞으로 우리가 처리할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든 앱이라는 서버를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얘는 리스닝을 몇 번 포트에서 진행을 하냐면 3000번 포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실행이 되게 되면 실행 중인 걸 알 수 있도록 콘솔 창에다가 서버 실행 중이라고 표시해 주겠습니다. 앞에서 HTTP 모듈을 가지고 서버를 만들 때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HTTP 모듈에서는 create server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서버를 만들어 주고 나서 실행을 했지만 익스프레스에서는요, 그냥 익스프레스를 실행만 해주면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3000번 포트에서 리스닝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라우트 코드를 추가를 해볼게요. 루트 경로로 요청이 들어오면 헬로 노드 하고 표시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청이 들어올 때는 요청 경로와 요청 방식이 필요하죠. 앱이라는 서버에서 get 방식으로 루트 경로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떠한 콜백 함수를 실행해.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할 거냐면 화면에다가 헬로 노드라고 표현을 해줘. 이게 라우트 코드예요. 엄청 간단하죠. 서버 이름 뒤에 요청 방식과 함께 요청 경로를 지정하고 어떤 걸 실행할지는 콜백 함수 형태로 제공을 해주면 돼요. HTTP 모듈에서는 if, else if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경로와 요청 방식을 일일이 체크를 해줬어야 했다면 익스프레스 서버에서는 요청 방식을 함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우리 노드몬 설치했었죠? 자, 노드몬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노드몬 하고 앱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돼요. 네, 서버 실행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으로 가서 요청을 해볼게요. 루트 경로에서 get 방식입니다. 여기서 로컬 호스트 3000번 그리고 루트 엔터를 치면 네, 헬로 노드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대로 라우팅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컨택츠라는 경로에서 get C라는 요청이 왔을 때 컨택츠 페이지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app.get 요청 경로는 컨택츠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컨택츠 페이지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버 코드가 지금 수정이 된 상태예요. 자, 노드몬을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현재 서버를 종료했다가 다시 서버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노드몬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정된 상태로 저장을 해볼게요. 서버 실행 중이라고 다시 나타나죠. 리스타팅을 노드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으로 가서 요 뒤에다가 컨택츠라고 붙여보겠습니다. 엔터 치면 네, 방금 지정한 대로 컨택트 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면 서버를 만드는 것도 쉽고 라우팅을 처리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노드몬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 서버 코드가 수정됐을 때 따로 서버를 종료하고 재시작하지 않더라도 수정된 내용을 바로바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